최근 서울 연희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을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상황 또 그에 대한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사고 영상 보신 분들은 더욱더 놀라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중상자가 2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실제 온라인상에서도 성산로 싱크홀, 서대문구 싱크홀, 서울 대형 싱크홀이 주요 검색 키워드로 올랐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광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실제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건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광주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공사장 주변이라 근처 주민들이 수시로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일주일이 채 안 돼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도시명 싱크홀이 발생해 관계기관이 응급복구에 나섰는데요. 바로 노후화된 오수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에 깔려있는 전체 오수관 중에 절반 정도가 이렇게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제는 뭐 한 번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뭐 원인이 뭔지 또 대책 점검해야 될 때죠. 그렇습니다. 이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라고도 하는데요. 땅 표면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앉아 땅 표면에 구멍이 생기거나 커다란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곳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지하수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지하의 빈 공간 때문입니다. 건물을 올리거나 상하수도관을 지나도록 설계하는 등의 일이 생기게 되면 지하에 물이 흐르는 길이 생기는데요. 그때 모래와 흙이 쏠리면서 웅덩이가 생겨 바로 싱크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싱크홀이 무서운 이유는 뭐 작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깊이가 뭐 적게는 몇 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르기까지 규모를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냥 봐가지고는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또? 근본적인 원인은 각종 공사와 관련된 것이 싱크홀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상하수도 파손이나 누수 또 대형 굴착 공사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요. 최근 2년 반 동안 싱크홀 53개 가운데 80%가 하수도관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심의 경우는 이 지하수의 이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싱크홀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광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광주광역시 도로과 오금석 지하안전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서울 연희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을 해서 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사고는 왜 발생을 했고 또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난 8월 29일 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당시 도로를 지나던 차량 한 대가 통째로 빠지며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완전히 파손됐고 현재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네, 그때 영상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워낙 커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서울만 발생했던 것도 아니고 광주 유천동에서도 싱크홀 현상이 있었네요. 네, 올해 7월 서구 유천동 삼거 일대에서 지름 30c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관할 부서인 서구청에서는 자갈로 구멍을 메우는 임시 조치를 원인 파악을 해서 즉시 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인명 및 차량 파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싱크홀이 뭐 도로 곳곳에 그냥 있기 때문에 뭐 시청 직원들도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싱크홀은 노후화된 상하수관 파손 등 누수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집안이 침하되거나 6월 내지 8월 집중호우로 집안 연약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운전하는 사람들은 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가다 보면 곳곳에 도로가 이제 패여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 이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네네.
이제 싱크홀이 실질적으로 그 도로 밑에 지하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으로 육안으로는 쉽게 판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만약에 그 싱크홀이 발생된다고 하면 관할구청 건설과나 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팀에 그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깊게 좀 패여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건 싱크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포트홀이라고 해서 네. 그건 대략 그 싱크홀보다는 그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곳곳이 많이 패여 있어서 타이어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럴 때 팅팅 이러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네네. 되고 네. 타이어가 찢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어서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래되고 노후된 곳이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 네네.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이 지금 취약할까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느 곳이 취약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하에 매설된 관로로 인해서 네.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뭐 즉시 발생된 게 아니고 그 관이 하수관이 이렇게 파손돼서 그 물이 흘러나옴으로써 집안이 침하대가 점점 계속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전문 그 용역을 발주를 해서 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생기는군요. 그럼 네. 당연히 전조 증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도로 건물 균열이라든가 지면이 침하된다거나 배수관이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뭐 땅 속에서 이제 소리 같은 것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이제 네. 발견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면 최근에 서울시 연희동 싱크홀 사고 전조 증상으로 네. 도로 덜컹거림과 균열 등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후 차량을 갓길에 이런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싱크홀이 발생된다고 하면 네. 신고 후 차량을 갓길에 주차한 후 비상등을 켜고 복구팀이 올 때까지 차량을 통제하거나 보도 같은 경우 집안이 약하거나 꺼져 있는 구간을 가능한 한 우회하여 대피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관할 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 안전신문고 같은 곳에 이제 네네. 신고를 하면 되겠군요. 네네네. 네, 그럼 와서 이제 바로 조치를 취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집안 사태 점검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첨단 기존 장비를 활용한 지표 투과 레이더, 이게 GPI라고 합니다. 탐사 용역을 발주하여 시 관리 도로 중 사고 취약 지역을 선정 후 지하에 빈 공간의 존재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최근 발생한 싱크홀 사고 중 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되는 구간을 사고 취약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탐사 중 지하에 빈 공간의 규모가 큰 경우는 유동성 채움제 및 아스콘을 사용하여 긴급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매년 사고 취약 구간에 한하여 유관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싱크홀 취약 구간 현황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관 점검과 집안 탐사 실시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체계적인 지하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질문 드렸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제 취약 지역을 선정을 해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네, 어디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이제 인별 시민들도 거기를 지나면서 조심할 수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요에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위치는 정확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가 좀 어렵고, 한 9월 말경에 네. 용역이 끝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싱크홀이 크게 발생됐다 하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을 동원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 구멍이 예를 들어서 지하 공간에 저구간 공간이 생겼다 하면 긴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광주시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하셔가지고 체크를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군요. 예, 전체는 아니고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금년도에는 약 38km의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하고 계신 그거는 곳이? 이제 주로 네. 최근에 그 싱크홀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 그다음에 최근 그 5년 이내에 그 GPR 탐사를 안 했던 구간들을 위주로 해서 시내 구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민들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공지를 하십니까? 따로 공지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긴급 복구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그런 싱크홀이 발생이 돼 있다가 하면 즉시 대부분 이제 복구를 하기 때문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시민들의 어떤 따로 공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때쯤 해서 저희가 연락 한번 드려서 예, 어딘지 청취자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도로과 오금석 지하안전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후화된 하수구 문제 이런 내부적 원인도 있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집안이 침하되는 환경적 요인도 있고 대형 싱크홀 사고가 언제든지 이제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 발생 원인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주 지역 상하수도 관로의 42%가 20년 이상 노후됐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관로 손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광주의 상황이자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관로 노후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네. 서울 연희동도 그게 이제 원인으로 상하수도가 그런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광주도 이제 그렇습니까? 예, 광주시 지하에 매술된 상하수도 관로는 472km인데요. 이 중 42%인 1910km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을 조사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 그러니까 20년 네. 이상 방치된 그렇습니다. 대형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제 정비 보수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광주시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정밀 조사를 한 결과요. 노후 하수 관로 중 123km가 파손이 심해 정비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서 19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에 나서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구간이 있겠네요. 어느 정도입니까? 수치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곳은 2021년에 실시된 36km 구간뿐입니다. 2026년까지 추가로 70km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하수도는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노화되고 있는 거고 땅 꺼짐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을 텐데 좀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노후 관로로 인한 땅 꺼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위험 신호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 6년간 광주에서 122건에 달하는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집안 침하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70%에 달하는 85건이 하수관 손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수관 손상으로 네. 인한 집안 침하, 이제 광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달 3일도 광주시 서구 쌍천동 천변로에서 실제 싱크홀이 발생했고요. 또 광주시 서구 벽진동의 한 도로에서도 비교적 굉장히 큰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불안하죠. 이 싱크홀 생기기 전에는 참 여가 살기가 좋은 동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이 걸어 생겨가지고 막 옆에 또 꺼져볼까 싶으니까.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좀 많이 당황하고 이게 도로로 보이다 보니까 언제 꺼져가지고 제 차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많이 불안하죠. 학원뿐만이 아니라 학교 가는 와중에도 그럴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가는 길에도 사실 뒤돌아보게도 되고 좀 홀이 하나 큰 거에도 애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불안하죠.
예.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걸로 이제 조사해 보니까 나오던가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첫 번째인 부분은 무분별한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통합 재난 지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통합 재난 지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의 뭔가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광주에서 가장 큰 공사 중에 하나가 지하철 공사죠. 완공 시점도 이제 지금 늦춰질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걱정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지하철 공사까지 겹쳐 집안 침하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집안이 약해지고 하수관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울 석촌호수 싱크홀 조사단 단장이자 가톨릭 관동대 토막공학과 박창근 교수에게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싱크홀 발생 원인은 보통 싱크홀이 발생하다 보면은 땅속에 커다란 동공이 생기는데 그 동공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파낸 게 아니고 어떤 물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그와 같은 큰 어떤 동공에 만들어지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흙들이 어디론가 사라져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싱크홀이 발생했던 인근 현장에는 지하 터널 공사 또는 건물의 지하 3, 4층, 5, 6층 하기 위해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지하수와 그다음에 흙들이 흙탕물 형태로 그 공사장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싱크홀 발생 원인은 일단 그 인근의 대규모 토목 공사 하면은 터널이라든지 터파기 공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하수가 잘 발달돼 있어야 싱크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광주에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을 시급하게 보수하거나 이제 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교체도 시급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적으로 우리도 땅속 지도 제작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법적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 계속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방법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방법이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오금석 팀장께서도 강조했지만 첫 번째는 바로 싱크홀의 징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로에서 혹시 균열이 보이거나 아스팔트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점이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도로가 젖어 있다면 싱크홀의 전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구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예, 운전 중에도 물론 운전에 가장 조심하시고 주의 깊게 보시고 주변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싱크홀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도심 도로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